자, 19번. 아까 얘기했듯이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디자인 역사에서 미의 절대성과 미의 공리성의 이념적 계열 구도가 치열했던 시기다. 미의 절대성과 공리성의 각 개념을 서술하고, 자, 절대성과 공리성, 뭐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지 보세요. 답지가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줄여보시면 되는데, 거기 가운데 제가 조그맣게 가로친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자, 미의 절대성은 다른 용도 없이 오직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미의 순수성을 뜻하며, 이걸 더 줄여볼게요. 미의 절대성은 오직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확 줄었죠. 미의 공리성은 미로서, 이때 써가 되죠. 서가 아니라 미로서 공공이익에 유용한 기능적인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이제 확 줄었어요. 이제 그렇게 줄이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자, 개념은 꼭 적어야 되니까 적었고요. 됐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대립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음 운동에 해당 디자이너들, 즉 다음의 디자인 운동, 즉 베렌스의 아이게 주전자가 나왔으니까 DWB구나. 그러면 독일 공작 연맹의 디자이너, 마침 난이도를 위해서 낮췄어요. 이게 여러분 더 어려워지려면 밑에 이 두 사람 이름을 지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없어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독일 공작 연맹이니까 무테지우스. 그러면은 순수파는 반데벨데,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근데 지금 이건 난이도 조절을 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네, 외워두십시오, 반데벨데하고. 자, 계속 보세요. 자, 가로는 조그맣게 되어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지만 읽어보세요. 자, 두 이념 대립은 산업혁명 후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미적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본 미술 공예운동의 모리스의 미의 신미성이 절대성의 성격을 띠며 시작되었다. 요게 출발점이에요. 줄 그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모리스가 산업혁명에 대항해서 미의 절대성이라는 개념을 실현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벌써. 이거는 이제 굉장히 넓게 본 겁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 자체가 뭐 어떤 사람하고 대립했다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미적 질 하락을 초래했기 때문에 너무 공리성만 앞선 거 아니냐라고 모리스가 비판하고, 안 되겠다, 나는 이거를 다시 수공예의 질을 올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의 기계 대비, 즉 공장 대 모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리스는 미의 신미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자면, 그죠? 앞으로 가자면 결국은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은 정확하게는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리스는 19세기 중반에 바로 그 영국 박람회장에서, 그죠? 이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적 질적 하락을 보고 심히 그 어린 나이에 언짢아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리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 출발점이었어요. 모리스는 요 입장으로 치면은 신미성이니까 바로 절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산업혁명은 요 입장으로 치면은 이미 공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즉 기능성이죠. 바로 이 대립각이 그 어린 모리스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요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독일 공장연맹,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이거는 결국 어디까지 가요? 모더니즘 대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후로 가서 20세기 중반까지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였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감성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교하면은 포스트 모더는 흥미와 재미 쪽이지 기능 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던은 물론 신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기능을 더 우월에 놓았죠.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답지 보시면 네 번째 줄, 1907년 독일에서 건축가 무테지우스를 주축으로 무테지우스를 그으시고요. 미술과 공업, 수공업의 협력으로 생산품의 양질화를 목적으로 결성한 독일 공작연맹, 즉 DWB는 공학기술과 예술가의 통일에 의해 새로운 양식을 형성을 했다.
자, 사실 요 부분도 길기 때문에 그 무테지우스에 대한 등장 쪽에 앞문장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조건대로만 치면은. 자, 결국은 그 다음 문장 나오네요. 자, 베렌스와 무테지우스는, 베레스 나오네요. 줄 그으세요. 무테지우스는 본 답이에요. 예술과 공업이 협동해서 훌륭한 디자인품을 만드는 굿 디자인 운동을 실천했고요. 규격화와 표준화,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 이들은, 즉 무테지우스나 베레스는 디자인의 공리성을 강조하며 규격화하는 형태로 대량 생산해서 간결, 합리적 양식을 만들고자 하였다까지가 무테지우스의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반데벨데는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는 자주적 창조자다라고 하면서 줄 그으세요. 자주적 창조자. 이 사람이 쓴 말입니다. 디자이너도 예술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주적 창조자다라고 하면서 무테지우스의 규격화, 표준화 등 공리성을 반대했다. 즉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창조성에 더 주력해야 된다. 여기 두 줄 그으세요. 반데벨데의 주장이에요. 디자인의 창조성에 주력해야지 디자인이 사회에 대한 실용성과 필요성에 의한 양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앞서갔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이념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는 벌써 지금 얼마나 앞섰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반데벨데의 예술가적 이념은 무테지우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요. 독일 공장연맹은 기계 긍정과 양질 생산 방향으로 나아가며 공리주의가 결국 우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패배했어.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가 이겼고 바우하우스가 또 생겨난 겁니다. 10번 풍속을 그리는 서로단식의 회와 가나의 구도의 특징 비교 서술, 각각의 상징성을 서술하시기는 워낙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요 렘브르 형제 그림이 나올 차례가 충분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옆에 있는 그 브리겔도 교과서에 안 나온 데가 없잖아요. 제가 자주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성 그리고 구도, 표현 특징 잘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도의 특징 비교 서술입니다. 자, 가번의 구도 하면은 일단 얘는 구도에 앞서서 구성부터 써야겠죠. 위 아래가 그죠? 두 개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천체, 반구형의 천체와 아래쪽에 직사각형의 사실적 표현 부분이 있죠. 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화면 위쪽 반원형의 추상적인 천체 이미지예요.를 배치. 아래쪽에 사실적 묘사로 사각형의 일상 풍경을 배치. 2단 장식적 구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줄 그으세요. 2단의 장식적 구도. 나는 자, 이거 나번 같은 경우 구도를 글쎄 뭐 얼핏 보면은 그냥 일반 풍경하면은 우측으로 길이 쭉 멀어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투시도 내지는 사선구도가 보이네요. 그냥 거기 막 이런저런 사람들 다 없다고 치면 풍경화로만 보면 그 길 보이죠? 노란색 길. 노란색 길이 우측으로 빠지고 있죠. 사선구도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단지 그렇게 풍경적인 요소로 갈 거냐?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나는 화면 전체 다양한 사물, 인물들을 하나의 단일 시점으로 배치. 투시도에 의한 전면 균질적 구도를 드러낸다. 투시도인데 전면 균질하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간 얘기를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우측으로 빠지는 사선 구도라는 얘기를 잠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풍경을 그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상징성. 가는 자, 사계절에 12달을 그린 거죠. 이거 사계절에다가 12달이잖아요. 1월부터 쭉. 따라서 뭐예요? 세월의 흐름, 인간사의 삶의 순환성입니다. 사실 요 랭브르 형제의 요 달력 그림은요, 인생 무상보다는 세월은 끊임없이 흐른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순응해서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거지. 약간 좀 절망적인 의미의 인생 무상이라는 바니타스는 아닙니다. 자, 나는 농부의 일상을 우의적으로 표현, 인생의 허무감을 상징한다. 여기는 또 인생의 허무감이에요. 발버둥 치는 이런 여러 가지 속담으로 발버둥 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상황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다 시간 지나면은 쓰잘데없고 다 죽고 나면은 소용없는 허무한 인생 같은 거다라는 것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브리겔이라는 거죠.